안녕하세요. 나도 피터 린치 나피터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입니다. 다들 재미있는 불금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지만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중달될 위기에 처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미크론 때문인지 아니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 며칠간 미국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도 똑같고요. 하지만 이럴 때는 그냥 시장 상황은 무시하고 공부나 해야겠죠? 그럼 오늘도 월가의 영웅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은 13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투자자의 자기 진단. 제너럴 일렉트릭은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나는 투자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는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해도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꼭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신문 금융면을 뒤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내 집이 있는가? 나는 돈이 필요한가? 내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내 집이 있는가?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수구 근처에 지은 집이나 호화저택가의 주택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가구 중 99가구는 돈을 벌 수 있다. 주변에서 집이 투자했다가 망했다라며 한탄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장담컨대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아마추어인 사람도 대부분 자신의 집만큼은 훌륭하게 투자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집에 투자하는 과정은 이렇다. 처음에는 작은 집을 사고 그 다음에는 중간 크기의 집을 사고 또 그 다음에는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산다. 아이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면 이 큰 집을 팔아 다시 작은 집을 산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큰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횡재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가 동정심을 발휘하여 인생에 한 번 집에서 얻은 횡재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다. 주식 거래에서 세금은 가급적 자주 그리고 무겁게 부과한다. 주식보다 집에 투자할 때 유리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요일자 신문의 부동산면에 집값 추락이라는 머릿 기사가 큼지막하게 실렸다고 해보자. 그 기사에 놀라 지금 사는 집을 팔아버리는 일은 없다. 신문 광고면에 당신 집에 금요일 종가가 실리는 일도 없고 TV 하단에 집값과 관련된 시세 테이프가 지나가지도 않으며 아나운서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주택 목록을 보도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구매할 집을 살펴볼 때 우리의 행동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다락에서 지하실까지 꼼꼼하게 훑어보며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안다. 그만큼 우리는 집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면서 주식 시장에서는 곧잘 돈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집을 고를 때는 몇 달의 시간을 쓰면서 주식을 선택할 때에는 몇 분만 들인다. 어떤 사람들은 종목을 고를 때보다 전자레인지를 고를 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나는 돈이 필요한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가족이 지출할 예산을 검토해야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2, 3년 뒤를 대비해 자녀의 대학 학비를 마련한다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무수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뒤의 주가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 3년 뒤의 주가 전망은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우량주도 단기적으로 하락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회복되지 못하고 바닥을 길 수도 있다. 자산의 몇 퍼센트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온갖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나는 월스트리트에나 경마장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사용한다.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내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질은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감을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태도 등이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다. 상황이 명확히 파악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뛰어들어봤자 수익을 낼 수 없다.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끝으로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신에게 주가와 금값, 금리를 예측하는 감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임에도 많은 사람이 주가가 오를 것이라거나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추적하는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에는 뉴스레터의 낙관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만큼 많이 실렸다고 한다. 비관론은 전체 기사 중 15%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1974년에는 투자 심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투자자나 조언자가 상습적으로 어리석거나 둔감해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 선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시점에 시장의 판세는 이미 바뀌어 버린다는 점이다. 쏟아지는 긍정적인 뉴스에 젖어든 투자자들이 드디어 단기 전망에 확신하게 될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을 잘못 선택하기 쉬운 존재다. 경솔한 투자자는 걱정과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하면 이 투자자는 걱정하느라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살 때를 놓친다. 뒤늦게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 침체로 주가가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분하게 여기다 결국 항복하고 주식을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또는 조금 오르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은 채 또는 푼돈을 벌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 자신의 육감을 믿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라. 회사 사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 폴 게티가 말한 확실한 성공 공식밖에 없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횡재를 잡아라.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을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식시장 예측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도 나는 증권 단말기 앞을 줄곧 지켰다. 설사 내 목숨이 걸려 있다 해도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87년의 한여름, 나는 1000포인트 하락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해마다 나는 수천 개 회사의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신문에 실린 금 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방준비제도 연구자, 금융예언가의 다양한 글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는 과매수 지표, 과매도 지표, 머리 어깨 패턴, 풋골 비율, 연방준비제도 통화 공급 정책, 해외 투자를 분석하고 천체 별자리의 움직임이나 참나무에 낀 이끼까지 살핀다. 용하다는 로마의 점쟁이가 황제에게 훈족의 침략을 미리 경고하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일관성 있게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유가가 배럴당 $5로 떨어지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보다 2년 전에는 유가가 $100로 오르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때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 적도 있다. 이제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느리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다. 지난번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대비하다 우리는 불황을 맞이했고, 불황이 끝난 뒤에는 지난번의 불황을 기억하며 대비하다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책은 제 값을 다 한 셈이다. 내 말이 아직 미심쩍다면 워런 버핏의 말을 믿어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 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나에게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은 순간이다.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았다면 시기가 너무 이르다거나 늦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간추린 일부에서 기억해야 할 요점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의 기술이나 지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라. 월스트리트에서 아직 발견하고 확인하지 못한 기회, 즉 레이더 밖에 있는 기업을 찾아라.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집에 투자하라. 주식시장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라. 주식의 단기 등락을 무시하라. 주식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주식시장의 단기 방향을 예측해도 소용없다. 주식 투자의 장기 수익률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우며 채권 투자의 장기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투자한 종목을 관리하는 것은 스터드 포커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는 모든 사람이 할 적합한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며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할 만한 것도 아니다. 일반인은 투자 전문가보다 훨씬 먼저 흥미로운 기업이나 제품을 발견할 수 있다. 특정 업종이나 제품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에 유리하다. 주식시장에서는 손 안에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10마리보다 낫다. 끝. 이상 나도 피터 린치 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